명쾌한 인물 분석, 품격 있는 방송 48랩의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우리가 가끔 꿈을 꾸는데요. 자신의 신체에 대한 꿈을 꾸는 수가 있습니다. 내 몸에 대한 이런 꿈이 기륭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에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니면 굉장히 좋은 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도망치다가 그 어떤 나쁜 것에서 벗어나면 나의 묵은 질병이 낫든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몸에서 벌레가 생기면 진급에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몸에 벌레가 생기면 진급할 수가 있습니다. 좀 상상되죠? 네. 그리고 노건이나 이렇게 내가 포박을 당하게 되면 명이 길어진다고 합니다. 노건이나 또는 새끼줄 같은 걸로 내 몸이 포박을 당하면 명이 길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이 살찌거나 또 메말라 있으면 굉장히 흉하다고 합니다. 알몸이 드러나 보이면 어떤 나의 비밀이 노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면은 내가 갑자기 머리가 하얗게 샜다 하는 거울을 보고 꿈에서 느낄 때는 명이 길어진다고 합니다. 손이나 발에서 고름이나 피가 나오게 되면 재수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손이나 발에서 고름이나 피가 나오면 굉장히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깎아 보이면 집안에 안 좋은 일이 보인다고, 머리 깎는 일이 있으면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합니다. 가끔 이제 치아가 빠지는 꿈을 꾸는데요. 저도 예전에 많이 꿨습니다. 치아가 빠지는 꿈을 꾸면 부모에게 조금 문제거리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머리를 감고 얼굴을 깨끗하게 씻으면 모든 좀 근심이 좀 물러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에서 땀이 나는 꿈은 좋지 않습니다. 목욕하는 꿈은 질병이 조금 낫는 징조라고 합니다. 목욕하는 꿈은요. 그 머리털이 풀어져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가리면 관제수나 송사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들 머리를 다 풀어헤치면 그렇고 남자도 마찬가지 머리가 풀어서 이렇게 가지런한 건 괜찮은데 눈 밑까지 내려오는 것은 매우 안 좋다고 합니다. 빠졌던 이가 다시 나게 되면 빠졌던 이가 꿈에서 다시 나게 되면 자식이 잘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꿈에 대해서 신체에 대한 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시간이 나서 안철수 씨와 오세훈 씨의 토론을 보았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신문에서는 안철수 씨가 토론에 조금 약했는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좋아졌다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토론 공포증을 극복해서 여유가 있고 유머가 있는 토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질문에 대한 동문서답도 많았고 핵심 파악 못해서 다른 얘기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걸 유심히 봤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하는데 특징이 있었는데요. 뭐였냐면 자기의 경험을 전부 다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러니까 이렇더라. 네. 자기의 경험을 예전에 내가 대학에 있을 때 또는 있을 때 자기 피하라기 바쁜 이런 부분과 예전에 왕년을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은 발전이 없습니다. 결국 구태의연한 정치를 할 것이 뻔합니다. 이 사람은 새로운 로드맵이나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정책을 펴지 않고 예전의 걸 그대로 답습하거나 아니면 동문서답을 계속하면서 어색한 웃음을 피우면서 100 곱하기 0은 0입니다. 1초가 지났습니다. 라는 등 정책을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일어났던 이런 일을 이야기하지 않나요? 마라톤 뛰었던 얘기, 예. 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토론할 수 있는 여건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역시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 사람이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했습니다. 최소한의 의리와 최소한의 어떤 예의가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완전히 이 사람은 좀 무언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말하는 것도 그렇고요. 웃는 모습에 입의 삼이나 얼굴 전체의 구도나 얼굴이 시뻘개지는 그런 모습들. 그에 반해서 오세훈 씨는 이미 이 사람을 미리 파악하고 어떤 질문을 던질 때는 어떻게 질문하는가 하고 그 사람을 망신주기에 바쁜 이런 현상도 드러났습니다. 사실은요. 어떻게 대답하냐. 자, 저 사람이 저렇게 대답하지 않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방치하는 이런 모습도 보였지만 오세훈 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말에 기가 딸리는 기운이 좀 없는 이런 부분이 목소리가 있었고요. 에너지가 좀 없던데요. 네, 없고요. 조금 어떻게 탁탁 찍어내고 이런 건 없지만 어쨌든 둥글둥글한 사람,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잘 했다고는 보입니다. 굉장히 이것은 상대적이겠죠.
이분의 표정에 이 숨은 이 감정, 지금 그때 상태에 이분의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른쪽 같은 저런 얼굴 자체는 약간 비웃는 거죠. 저 사람의 특징 자체가 비웃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비웃는 건 아니에요. 뭘 모른다는 뜻입니다. 저게서. 저기 윗입술이 아랫입술을 덮고 밑으로서 내려간 건 되게 권위적인 사람의 형태에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네. 그 나는 나야 할 때 저런 윗입술의 덮음이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사람이 큰 사람인가 작은 사람을 볼 때 뭘 보죠? 눈빛을 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눈빛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눈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눈이 돌아가면 귀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 이재명 지사가 뭐 눈이 돌아가도 몸이 얼굴이 돌아가지 눈이 돌아가지는 않거든요. 저분은 눈이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생각을 할 때 눈이 돌아간다지만은 우리가 직위가 있고 어느 정도 무기가 있는 사람은요. 눈동자는 변하지 않고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분을 뭐 분위기를 띄운다고 본인이 사실은 당황한 사람은 본인이 당황했는데 유머 던진다고 이렇게 말한 것이 오히려 또 마이너스인 것 같은데요. 예, 저 사람은 네. 그냥 웃지 말고 딱딱하게 이야기하는 게 더 낫습니다. 나는 이거밖에 못해 하고 나는 얼굴이 이래 이해해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억지로 쓰려고 억지로 비웃으려 하니까 이상하게 얼굴이 비틀어지면서 저렇게 드러나는 네. 것이죠. 썰렁한 유머를 너무 많이 해서 분위기를 좀 싸하게 만들었어요. 네. 그런 걸 다 버리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이해해줘. 나는 웃지도 못하고 나는 그냥 있는 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솔직히 남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불구하고 그냥 맞추려고 하고 상대에 맞추려고 적당히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많은 빈틈이 보이는 거죠. 나 빈틈 많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에요. 아예 이렇게 탁 털고 나가면 굉장히 쿨하고 좋을 텐데 그렇게는 안 하네요. 꼬리가 점점점 내려오는 것 같아요. 양끝이요. 가만히 있는 표정이 이렇다는 거는 평상시에 이런 표정을 많이 지었다는 건데요. 그렇죠. 그럼 100명과 3명, 100몇 명과 3명이 네네. 합당이 아니고 입당이지. 소실서 이야기하면 입당, 합당도 구분 못하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분이 고개는 숙이지만 눈이 돌아갑니까? 고개를 돌리지. 눈이 보이지 않고 정시가 돼 있잖아요. 어떻게 저런 표정이 나옵니까? 이지사께 저런 표정을 합니까?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그냥 웃을 땐 다 웃고 이야기할 것 하고 그것 아닙니까? 오늘 아마 단일화를 할지 안 할지 아마 결론을 내려야 저 되는 사람은 날인데요. 시간 많이 끄집낼 겁니다. 아, 계속 끈다. 시간을 끈다. 예. 여론조사 방식을 서로 의견을 못 맞춰서 아직 단일화 협상을 못 했네요. 저 사람 토론하는 거 보면 표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2%, 3%씩 툭툭 떨어질 거예요. 그래도 두 사람을 비교할 때는 오세훈 씨가 그래도 굉장히 이야기를 능글능글하게 잘하더라고요. 네, 약간 능글능글하게. 일부러 무슨 화두를 던지놓고 한번 풀어봐. 이 사람하고 중구난방으로 이야기하다 나중에 웃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질문 공세에 그냥 넘어간 거예요. 바보같이. 철수는 대화가 안 됩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일방적인 주장을 하기 위해 자기 합리화를 계속 발견했기 때문에 저쪽에서 아마 진땀이 날 거예요. 아주. 국짐에서. 그리고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네. 어떻게 하겠어요? 이 말하면 저 말하고 저 말에서도 뒤집었고. 계속 원점이에요.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안철수 씨에 대해서 몇 번 말할 겁니다. 말이 안 통할 거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자기의 마무리될 때까지 끝까지 갈 거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점점 불리해지거든요. 이 사람 자체가. 그래서 아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업을 하잖아요. 동업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동업을 하면 그 사람이 다 알고 그 사람의 청년을 어떻든 찾아서 그 사람이 어떤가를 봐야 됩니다. 조금 전에 어떤 분이 있죠. 젊은 사람. 네네. 예, 그 사람도 사업을 한다고 그 어떤 회장과의 이런 밀착 때문에 왔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사주와 나의 사주를 맞춰서 어떻습니까? 그럼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겁니까? 많은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지금 하십시오. 그렇지만 올해 몇 월 달까지 딱 선을 꺼야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투자나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해줬어요. 깜짝 놀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길래 이거 지금 올해까지지 내년하고 2, 3년간은 그냥 박살납니다. 이거 핫한 건 작살 아작이 나요. 정하고 싶다면 올해 말까지 하시고 손을 끊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거는 뭘까요? 그거는 이 사람의 운에 의해서 그렇고 그 상대방도 상관경관이고 또 약간 불법적인 게 있기 때문에 요까지만 해라라고 딱 잘라줬어요. 그러니까 요걸 선을 넘어가면 그냥 끝장나는 거죠. 그 사람도 많은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했죠. 네. 한 3시간 이야기했나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분이 큰 돈을 냈기 때문에 3시간 동안 그걸 다 컨설팅 다 해줬어요. 그리고 뭐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여러 사람을 다 이야기해 줬는데 그 동업을 하거나 또는 직원을 채용했을 때 그 직원이 내하고 맞는 건가? 그 사람의 인성은 된 것인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 다 따져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직원 하나 잘못됨으로써 회사가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또 직원 하나 잘 두면서 어려운 이 회사가 크게 될 수가 있는데 왜 그 사람을 안 보십니까? 사람은 반드시 보고 채용을 해야 됩니다. 사진 가져오고 생년월 시가 없으면 생년월 일만 갖고 와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대가 딱 나오고 앞으로 어떻게 운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는 게 다 나오는데 여러분 굉장히 사람이 좋다 치더라도 내가 운이 안 좋아서 돈 한 푼 없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뭐 재물을 맡기면 되겠습니까? 재물을 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에 관리한 걸 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것은 또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고양이한테 생수 맡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일반직이면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그 사람이 갈 자리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대표님께서 직원으로 한번 채용하면 원래 그 사람이 싫다고 나갈 때까지 데리고 있고 사람을 안 바꾸던 분이 계신데 네. 그 직원이 마치 본인이 사장인 것처럼 행동하고 나중에 나갈 때는 바로 옆 사무실로 가서 그 원래 있었던 사무실에 있는 걸 그대로 소스를 가져가서 본인이 다 한 것처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분한테는 그분이 원래 반듯한 사람은 맞지만 운에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이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라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그 정보를 다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그 얘기가 안 들리면 괜찮은데 또 그 귀에 다 들어왔다고 해요. 그 사람 때문에 일단 피해를 크게 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뭐 사진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 운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행위를 하고 이 연에서 어떻게 행위를 할 것인가 또 월에서 어떻게 행위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 정확하게 보고 이 사람은 딱 5년만 데리고 있으십시오. 어떤 사람은 앞으로 계속 괜찮습니다. 이 사람을 키워도 괜찮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 바로 자랐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또 많습니다. 네. 바로 안 됩니다. 이번엔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안철수 씨를 예로 들면은 안철수 씨가 올해 운이 사실은 나쁘진 않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올해 운. 그러니까 결국은 안 됩니다. 좋다기보다는 뭐가 된다라기보다는 될 이분한테 것 같은데 안 돼요. 음. 네,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럼 저런 사람을 직원으로 쓰나 절대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솔직히 나는 제 같은 경우에는 이건 내가 실수해 잘못했습니다. 나는 오케이예요. 좋아. 그럼 또 할 수 있다. 또 벌면 되고 또 다시 또 개척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자기 합리하면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는데 누구 때문에 이렇고 또 저는 사실 뭐 그때 없었고 다른 사람이 계약했고 어쩌고 저쩌고 변명한 이런 사람은요 바로 잘라내야 됩니다. 반드시 남 탓하는 사람입니다. 왜? 자기가 모셨던 사람을 뒤통수 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밑에 있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는 건 왜 그럴까요? 체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윗사람으로서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에요. 어떤 일을 이야기를 하면 그냥 순수하게 알아들으면 되는데 거기서 그 한마디라면 그 한마디를 가지고 머리를 쓰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내가 뭐 잘못됐나? 그 사람 왜 저러지? 내한테 뭘 바라지? 뭐 이렇게 머리를 쓰다 보니까 저는 순수하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다른 머리를 쓰다 보니까 생각이 빗나가는 것이죠. 그거는 어떤 심리에서 나왔냐면 손해보지 않으려는 심리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죠. 안철수 씨에 대한 장점은 없나요? 라는 질문 하셨는데요. 안철수 씨의 장점은 뭔가요? 나는 저런 사람 장점은 정말 저 정도 서울대 나오고 저런 재산이 있고 어쨌든 뭐 교수까지 했다면 군자처럼 점잖게 한마디 탁탁 던지면서 가야 되는데 그럼 사주를 클릭하기 전에 항상 묻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까요? 물어요. 그렇게 하면 클릭 딱 해가지고 선생님은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딱 했을 때 그런데 아닌데요 하면 생년월일 며칠인가 다시 불러주십시오. 딱 부르고 맞는데요? 그럼 이때 이런 일이 있었죠. 예. 이런 일이 있었죠. 예. 그럼 끝. 그럼 선생님이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은 이러이러한 분인데 맞습니까? 이렇게 보입니다. 딱 이렇게 하면 어떤 분이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러면 제가 딱 그러죠. 그럼 인간성은 됐네. 아니라고 빼는 이런 사람들은 철수의 유형이 가까워요. 아니라고 빼는 사람은. 그런데 아니라고 빼는 사람은 그때부터 대화가 안 되니까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해줍니다. 선생님 몇 년도 이런 일이 일어났고 문서에 관한 일이 일어났고 현재는 이렇다. 그렇지만 40몇 살부터 시작된 이 운으로 인해서 선생님은 남편으로 타격받고 현재 돈이 없다. 이랬다 이야기하면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맞는데 성격을 이야기하면 아니라고 끝까지 우깁니다. 성격이요 굉장히 정밀하고 정확한 거거든요. 네. 가끔 상담할 때 그 이혼 상담 사례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같이 살면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나는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테스트하겠습니다. 이런 유형에 해당되는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표님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성격적으로. 첫 번째, 첫 번째, 예. 유아적 발언을 한다. 둘째는 자기 거밖에 모른다. 아, 본인 거밖에 모른다. 본인 네. 것이 최고다. 본인 거밖에 모른다. 본인 거 모른다. 3번, 네. 생활비를 안 준다. 아, 생활비를 안 준다. 네, 4번, 4번. 모든 걸 자기 위주로 판단한다. 게으르다. 자기 위주로 판단하고 게으르다. 네. 5번, 게으르다. 자기 합리화. 삶의 목표가 없어요. 예. 삶의 목표가 없고 네. 자기 합리화를 한다. 자기 6번. 합리화 끝판왕이죠. 네. 이분도. 6번, 네. 직업 자리가 굉장히 요동을 친다. 아, 직업의 직업이 변화가 불안하다. 직업이 불안하다. 네. 자, 이 중에 들어가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유아적 발언은 사실은 성인이 돼서는 유아적 발언을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떤 타이밍에 이상 어떤 이야기를 딱 할 때 보면 이거 큰일 났다 싶어요. 어떤 분은 나이 45, 50 다 됐는데 발언하는 것들이 딱 들어보면 아, 이거 베렸네. 네. 사주 딱 보면 아하, 이거 완전히 망했다. 부인과 사이가 안 좋죠. 하면 날 왜 미워한지 모르겠다. 나는 그 사람들 잘해주는 나는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 자체가. 자기가 한 행동을 상대가 했다고 얘기를 하는군요. 예, 맞습니다. 본인 거밖에 모른다는 이런 개념은 모든 걸 다 본인 거, 배우자 것도 내 거, 내 거는 내 거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배우자의 빨대를 꼽으려고 그러죠. 3가지 이상만 해당돼도 같이 사는데 그 굉장히 피가 어렵습니다. 마릅니다. 예, 굉장히 예. 어렵습니다. 요 세 가지 진짜 여섯 가지죠. 예, 여섯 가지 6가지. 중에 세 가지만 들어가도 삶 자체가 그냥 피폐해져요. 여성 자체가. 네. 그런데 제가 보통 보면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2가지만 있대도 한 6가지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숨기고 있어서 그렇지. 네. 그래서 그 내면은 사주를 보면 드러나는데 6번입니까? 6번, 그러니까 이 중에 6번이 해당되는 것 같다고 하는데요. 직업이 불안하다는 운에서 뭐 변화가 많을 흔들릴 수는 수는 있어요. 있습니다. 예. 네. 또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주세요. 근데 이런 분들 특징이 그 철수 씨는 어쨌든 부모님을 잘 만나가지고 부유하게 유복하게 살았던 것 같고요. 만약에 부모의 서포트가 없이 지금 요 6가지 중에 한번 절반 이상 해당된다면 직업 없이 그냥 편하게 먹고 살려는 이런 심리가 있어서 맞습니다. 배우자가 벌어오게끔 만들어요. 본인은 할 줄 알아도 못하는 척.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냥 놀고 먹기를 좋아해요. 개념 자체가. 열심히 살아야 될 필요성을 전혀 못 느낍니다. 그래서 빨대 꼽는다가 정확한 표현이죠. 근데 이런 분들은 가끔 이 사람이 뭐 바뀔까요? 라고 질문하시는데, 아니, 예. 아무리, 절대 안 바뀝니다. 네. 철수가 바뀝니까? 아, 여기 해당되는 거 하나도 없다고요. 이거는 꼭 본인만이 아니라 꼭 혹시 같이 있는 배우자 배우자를 아니면 뭐 이야기하는 가족 겁니다. 중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나? 근데 여기서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은 꼭 배우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녀 중에도 사실 자녀가 많습니다. 그 또래인데도 불구하고 엄마를 특히나 괴롭히는 아이가 있어요. 엄마한테 상처 주는 아이. 그리고 제가 이런 네. 아이가 오면 어머니가 사주를 물어볼 때는 그 아이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뭡니까 상처 주는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그 아이를 혼자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오면은 이 아이가 사주를 펴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광범위한 이야기가 들어가서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서 A4 용지를 줘요.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이제 우선 내가 마음을 얻으려면 이 아이의 정말 내밀한 것을 찍어내야 됩니다. 몇 개씩 딱딱딱 찍어서 그렇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애가 할 말이 없어 입을 닫아요. 그렇게 하면 그런데 너는 뭘 하고 싶니 하고 A4 용지를 줘요. 그럼 네 하고 싶은 거 다 적어봐 이렇게 합니다. 그럼 다 적습니다. 적으면 그럼 그 중에서 이 아이한테 가장 적절한 직업군을 하나 딱 찍어줍니다. 너는 이쪽으로 가야 돼라고 찍어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 맞아. 내가 좋아하는 것이지. 이리 가면은 앞으로 그 아이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특히 아이들은 그런 식으로 돌리면 되는데 어른들 30대에서 60대 사이 어른들은 이미 굳었어요. 친구 중에 만약에 있다. 그러면 행동이 어떻게 드러나나요? 그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는 행동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그런 사람의 특징 자체가 우리가 강단에 딱 섰을 때 그냥 처음에 누구나 얼굴이 약간 빨개집니다. 쑥스러워서 그러다가 그게 1초, 2초, 3초, 5초 내 10초 내면 얼굴이 탁 돌아지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큰 강의실 가서 처음에 약간 쑥스럽지. 그렇지만 딱 보고 싹 둘러보고 그냥 딱 정리 딱 하고 바로 수업이 들어가는데 자아가 정리되지 않았거든요. 이거 다 읽어놔야 그때 좀 풀리면 그때는 이제 얼굴이 인상 쓰면서 얼굴 이야기하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분들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순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뭐 부모님 말 잘 듣고 효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효자, 예, 효녀 맞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특히 엄마와 사이가 좋고요. 부모와 사이가 좋습니다. 그럼 뭐죠? 내면은
부모의 기대 살고 싶은 마음도 많은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여당 그 서울시장 후보는 단일화가 됐고요. 대표님이 예상하는 거는 안철수 씨가 결국은 질질 끌다가 운이 안 좋아. 단일화 할 걸로 예상하시나요? 아니면 끝까지 우겨서 단일화가 안 될 것 막판에 같다고 할 거예요, 저거.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악질적이기 때문에 믿으면 안 돼요, 저런 사람은요. 예, 그래서 오늘 별로 안 좋네요. 안 그래도 이 안철수 씨가 어제 오늘 고집 부릴만 하네요. 안 좋고 결국은 저 사람 자체도 내일도 안 좋고 이 20일까지 다 안 좋아. 끝났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철수 씨에서 자꾸 얘기하는 거는 철수 씨 같이 이렇게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좋아 보여요. 예, 왜냐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착해 보이고. 그런데 이런 사람을 만약에 뭐 배우자든 아니면 뭐 같이 일하는 관계든 직원으로 만약에 뒀다면은 아주 속이 터진다는 거니까 골치 아파요. 그런 것은 잘 참고하셔가지고 그렇죠. 나중에 보통 보면 인상도 좋고 사람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순하게 보이기 때문에 아우 사장 입장에서는 회장 입장에서 내 말 잘 듣겠네 하겠지만은 절대 안 들어요. 촛불에 대해서 내일 모레 말씀해 주신다고요? 예, 내일 모레 말씀드릴 촛불이 어떻게 타야 내가 이 기도가 다 들어갔는 건지 단 건지 아니면 이 기도가 잘 된 건지 못 된 건지 이 촛불을 보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의 형상을 보고 다 알 수가 있는데 그럼 내가 기도가 됐나 안 됐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절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유심히 봐야 되는 건지 뭘 어떤 걸 봐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요일 날 제가 적어 놓으세요.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평함 아직 안 가보신 분들 청평함 다녀오시고요. 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명리학 수업은 수시로 신청 가능하고 나이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시작해 보시면은 아 내가 진작 했을 거라는 후회도 되지만 시작한 걸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전화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운세 달력은 12개월치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예, 그것도 신청하시면은 1년 내내 아까 지금 말씀하신 뭐 어디 가거나 결정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달력 아직 못하신 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